마석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강인환입니다. 오랜만에 수업으로 다시 인사하는 것 같은데 요 파트부터 선생님이 다시 수업 진행하게 돼서 오랜만에 나도 수업을 이렇게 찍게 됐네. 반가워. 나 지금 방학 때 나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공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니들도 나의 노력만큼 열심히 공부를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그냥 비 엄청 내리더니 이제는 엄청 더워져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데 건강 조심하고 학교에서 빨리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지? 오늘 수업을 진행할 곳은 어디냐면 이제 교과서 122페이지 고려 전기의 대관계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122, 123, 124, 125를 1시간에 하긴 좀 어렵고 2시간에 좀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선 한번 읽어보고 요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빨리 안 읽었으면 교과서 한번 읽어봐. 알았지? 지금 읽어. 자, 그럼 읽었다고 치고 자, 고려전기 대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고려라는 나라가 우리가 공부한 지 좀 됐잖아. 생각해보면 고려가 936년 이제 태조 왕건이 후삼국 시대를 정리하고 통일 왕조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왕권 강화책도 피고 뭐 광종을 거쳐서 성종을 거쳐가지고 뭐 국가제도도 정비가 되고 뭐 고려의 중앙 정치가 뭐냐, 지방행정이 뭐냐, 뭐 관리 임용은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제 121페이지까지 우리 그 기말고사 시험범위였던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제 그 고려가 그 만들어지고 운영이 됐던 고려 초기에 국제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고려 초기에 이제 고려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국제 관계는 어떻게 운영이 됐고 그 외부의 침략을 고려가 어떻게 막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초기 고려의 국제 관계를 좀 이해를 하고 여기 공부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빨라. 그래서 니네는 122페이지 그 지도 있지 위에. 122페이지 위에 지도 보면 10세기에서 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그래서 지도가 나와 있잖아. 이게 엄청 잘 되어 있는 지도야. 요거를 좀 보고 선생님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외교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북방의 민족이 커지고 그 북방의 민족들이 고려를 쳐들어오는 이야기인 건데 북방의 강자들이 계속 바뀌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고려의 국경선이 이때는 이 정도 됐었지. 그치? 여기가 이제 고려라고 치면 전통적으로 이제 핵심 국가는 중국이잖아. 중국에 있었던 왕조들. 그치? 뭐 수나라라든가 당나라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이 약 한 250년의 전성기가 끝나고 나서 당이 무너지면서 뭐 5대 10국 뭐 해가지고 되게 좀 혼란의 시기가 많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세계사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되고 어쨌든 당에 이어서 혼란한 시기를 수습하고 통일국가로 등장한 게 어떤 나라냐면 이제 송이라는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송이라는 나라가 이전 중국의 나라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상당히 약해. 어떻게 보면 이건 송의 선택이었어. 송을 건국한 이제 그 태조가 군사력이 외부의 군사력,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외부의 절도사들이라는 외부 그 국방 세력들에게 군인 세력들에게 힘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그들끼리 싸움이 나서 망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나라를 건국한 이제 태조가 조광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조광윤 자체도 절도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힘이 세면은 어떻게 잘못되는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송이라는 통일 왕조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모든 권력을 중앙에 있는 황제에게 집중시키고 외곽에 이제 외부를 지키는 국방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힘을 주질 않았었어. 그래서 이 송나라의 군사력이 역대 중국의 어떤 나라들보다 좀 약했어. 외부 군사력이. 이거는 송이 스스로가 이제 선택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외부에 이제 군사적 간섭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이야 여기가 다 중국이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 있는 만리장성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양치강 장강이라 그러지 얘네들 장강 양치강이라는 강, 요 사이에 있는 부분만 사실 오리지널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외부에 이제 얘들이 오랑캐라고 부르는 애들이 부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강할 때는 얘네가 정리가 되는데, 송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송의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이쪽 북쪽에 있었던 외부 민족들 중에 이제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좋은 표현은 아니다. 아, 비속어 쓸 뻔했어. 아, 선생님 이제 앞으로 다르고 좋은 말 쓰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세력을 키웠던 애들은 누구냐면 거란이야. 거란. 이 거란족이 무슨 나라? 요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먼저 성장을 한단 말이야. 우리 거란 잘 알고 있지. 이 거란이 어딜 멸망시켰던 애들이야. 이 거란이 그렇지 발해 멸망시켰던 애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발해도 멸망시키고 이 지역의 초창기 패자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란의 세상에 오게 되고 송도 거란하고 붙어서 깨져. 그래서 막 거란이 송 아래까지도 밀고 내려가고 막 송이 약속을 맺고 얘들한테 뭐 돈이나 이런 거를 매년 갖다 바치기로 하고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러는데 초기에는 거란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거란이. 그리고 거란이 약 한 100여 년 정도 잘 나가다가 후반 페이스에 등장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쪽 외부로 좀 밀려 있었던 여진이라는 애들이야. 이 여진이 나중에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거란도 멸망시키고 얘네가 여기 거란도 멸망시키고 나중에 송까지 밀고 들어가가지고 송이 있던 지역도 차지해가지고 송이 양치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디가 세고 거란이 세고 후반에는 여진이 세고 그리고 1200년도 정도 되면 얘네들 다 그냥 한 세력한테 싹쓸이 당해. 얘네들 그냥 싹 밀려버려. 누구야? 나중에 우리 이제 공부하게 될 어떤 여기 만주평원에서 성장해서 알고 있지? 칭기스칸, 그치? 칭기스칸이라는 이제 대군주를 앞세워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모두 제패하는 몽고지. 몽고가 쳐들어가서 얘네가 싹쓸이 고려도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게 좀 편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고려 초기 대외관계에서 핵심은 누구야? 처음에는 거란이겠지. 거란의 침입을 고려가 막아내는 거고 그 다음은 누구의 침입이 있겠었겠어? 여진의 침입이 있었으니까 여진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어땠었느냐를 말하는 거고 후반에 이제 다음 단원에 가서 나오는 거 이제 누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야기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대외관계를 공부하는 데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힘드네. 나도 이 방송 만드느라 목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니들 물 좀 많이 먹고 따라와. 자, 그럼 일단 그러면 거란의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거란의 입장에서는 고려가 뭐 그렇게 뭐 탐나는 땅이고 뭐 욕심나는 땅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륙에서 이 중원을 상대로 싸움하는 애들인데 사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 나라니까 여기가 중심지라고 하지만 여기는 동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외곽이지 이때 당시에. 그러면 거란의 입장에선 송과 고려 중에 어디를 상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 이빨빠는 송이야, 송. 거란은 송을 밀어내고 송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고려가 이때 당시 고려가 사실 그렇게 막 무시받을 나라는 아니야. 나름 군사력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고 고려의 군사가 다 긁어보면 한 20만 대군 정도 되는 군사라고 그 당시 했었다니까. 상당히 뭐 약자의 이미지는 아니지. 뭐 거란이 못 이길 정도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거란도 조금 얘네 좀 어려운데 뭐 이런 생각할 정도의 나라 국력은 됐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읽어보면. 근데 거란의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고려하고 송나라가 서로 친해. 친선 관계를 맺고 상당히 교류를 잘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공식이잖아. 선생님 예전에 삼국시대 때도 얘기했지만 이때 당시 글로벌 원탁국가는 여기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주는 왕조 국가들이야. 여기에서 모든 선진 문물이든 모든 발전된 모든 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신라든 나중에 고려든 간에 이쪽 중국에 있는 나라들하고 교류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쪽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지. 그리고 고려 입장에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냐? 거란하고 사이가 겁나게 안 좋았단 말이야. 거란하고. 왜? 표면적 이유는 거란이 누구를 멸망시켰던 사건 때문에. 발해를 멸망시켰던 사건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발해도 누구를 계승한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어. 고구려를 계승했던 국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려도 태조 왕건이 뭐를 표방해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걸 표방해서 만들어준 국가였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 형제 국가와 관련 다름없었던
발해를 누가 멸망시키고 거란이 멸망시키고 발해가 있던 지역을 거란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보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을 철천지 원수라고 느꼈던 거예요. 거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뭐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였냐면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 때 뭐 얘네 공부할 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 거란에서 축하 선물을 보냈어. 낙타 50마리를 축하의 선물을 보냈는데 왕건이 이 거란은 짐승 같은 나라고 후효시조에도 남겨놨었잖아. 거란은 짐승 같은 나라고 상종 못할 새끼들이니까 저거 저 어울리지도 말아라 이래가지고 선물로 보냈던 낙타 50마리를 개성의 한강에 지금 한강대교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개경에 이제 개울가에 다리가 하나 만부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었다는데 그 만부교에다 낙타 50마리 목을 매달아가지고 굶겨 죽였다는 얘기가 되게 유명하단 말이에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고려가 거란을 얼마나 뿌리 깊이 이제 그 싫어했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으니까 거란의 입장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거란이 어디로 밀고 들어갔을 때, 송으로 밀고 들어갔을 때 송과 협력한 고려가 거란의 후방을 치고 들어오는 이 부분이 제일 겁났던 거지. 전쟁이 양쪽으로 벌어지면